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젊은투자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일이 없었으면 하는 남자 각도기 박산주입니다. 아직 깨지지 않고 있네요. 이 월요일날 진짜 덮치기. 이틀밖에 안 올랐다니까. 세게 오른 날이 이틀밖에 없어요. 월요일날. 기가 차네, 기가 차.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근데 코스피는 다행이에요. 오늘 코스닥 위주로만 많이 빠졌고 코스피는 뭐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코스닥 상위 주식들 오늘 작살났고 바이오 주식 작살났죠. 네, 코스피는 0.24% 하락, 코스닥은 1.84% 하락. 오늘 굉장히 그 양시장 간의 격차가 좀 컸습니다. 네. 외국인이 좀 많이 팔지도 않았어요. 오늘 670억 정도 코스피에서 순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뭐 별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기관이 코스피에서 한 1,300억 정도 순매수를 했고요. 왜냐하면 선물 매수가 왕창 들어갔어요. 오늘. 네. 전 주말 종가에 베고데이션이 상당히 크게 났던 게 거의 다 메꿔졌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러니까 기관은 별 의미가 없어. 매매가 거의 프로그램 매매가 아닌가 싶어. 그렇죠. 네. 참 놀라운 건 원달러 환율이 1,371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최저치죠. 네, 70원도 돌파를 했고요. 언제까지 이거는 원화 문제가 아니야. 이건 달러 문제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를 언제까지 외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점점 불안해지긴 합니다. 다들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네. 과연 1,400원이 돌파해도 그렇게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계속 그것만 보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엔화 대비 얼마냐? 그러면 N1은 지금 100엔당 977.08원. 이거 보면 또 안심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 유로화하고 또 비교를 해보면 그것도 유로원이 이거 좀 약세예요. 지금 1,362원, 1,340원이었는데 좀 많이 약세로 돌았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업종별로 보면요, 철강 금속이 1.3% 오르면서 업종 상승률 1위를 기록을 했는데요. 뭐 세아베스틸 지주, 풍산, 조일 알미늄, 휴스틸, 이런 중소형 철강주들이 많이 올랐고요.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도 2%대 상승을 했습니다. 웬일인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세아베스틸 지주는 네옴시티 같은 거 수혜주로 요즘 엮여서 올라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랑 현대제철 사실 이렇게 막 2, 3%씩 오르는 날이 별로 없잖아요. 중국에서 좀 올랐어요. 네. 철강 주식들이요? 네네, 철강 주식들이 그렇게 패키지로 먹혔나 싶기도 하고요. 요즘 인프라 투자 기대감 때문인가? 오늘은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운수 장비 섹터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가 4%, 2%대씩 상승했습니다. 방산주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도 말레이시아랑 수주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세진중공업,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조선주도 오늘 2, 3%씩 상승을 했고요. 네. 현대차, 만도 1.8%, 1%씩 오늘 완성차 업체들도 이런 장이 빠지지 않고 올랐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일 많이 하락했던 건 의료정밀 섹터였는데요. 여기서 덴티움이 마이너스 4%대 기록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좀 질주를 하면서 그렇죠. 다른 임플란트주들 다 올렸는데 오늘은 오스템만 안 빠지고 다른 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 올랐던 게 중국 VBP 정책이 알고 보니까 임플란트 시장에서 수혜기 때문에 올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강성부 펀드가 뒤에 있었다 이런 얘기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시 드리겠고요. 어쨌든 요 기업들이 다 코스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코스닥 하락폭이 더 크게 나타났던 건 코스닥에 더 규모가 큰 회사들이니까. 네. ST 바이오센스 이거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예, 의료정밀 섹터에서 덴티움 이런 데 코스피예요. 죄송합니다. 네. 큰 실수할 뻔했네. 네. 그리고 의약품 섹터에서는요. 파밀셀, SK 바이오사이언스, 영진약품, 일동제약, 진원생명과학 이런 코로나 관련돼서 많이 이제 오르내리던 종목들인데 오늘 좀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 바이오사이언스는 이제 국산 백신 1호가 처음부터 오늘부터 이제 당일 접종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맞아야 될지 모르겠네요. 요즘에는 안 맞아도 크게 이제 국내에서 생활하는 데는 불편함이 없잖아요. 근데 일본 가려면 3차 맞아야 된대요. 네. 일본 가기 전에 맞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저도 안 맞은 지 좀 오래된 것 같은데. 우리는 자연적으로 한 방 맞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걸렸으니까. 근데 열심히 개발을 하고 그동안 또 비용도 많이 들어서 또 많은 연구 인력들의 노력이 들어갔을 텐데 또 많이 안 맞아가지고 조금 허무하기도 하겠네요. 모르죠. 아직은 잘. 네. 또 백신을 또 대량 줄 서서 맞을 일이 또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운수창고 업종에서는요. HMM, 흥하해운, 이런 페노션 이런 해운주들이 2, 3%대씩 많이 하락을 했고요. 컨테이너 운임 계속 빠지고 있죠. 네. 항공주들도 오늘 3%대, 2%대씩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태풍 영향 때문에 여행 가긴 좀 힘들어 보이죠. 그리고 섬유의복 섹터에서도 FNF, BYC, 한섬 등 1, 2%대씩 하락하면서 최근에 의류주들도
신저가를 이제 거의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회사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실적은 네. 굉장히 좋은데도. 그리고 이제 올해하고 내년도 기업 실적 전망치가 계속 하향되고 있어서 이게 조금 걱정인데요. 그래프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23년도 코스피 순이익 추이입니다. 네. 22년도 올해 초에 쭉 높았는데 계속 줄줄이 갈수록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많이 내렸네. 네. 거의 뭐 얼마야? 거의 15% 정도 내린 거잖아요. 네. 200조 나온다 그래서 와, 대단하다 이랬었는데 결국은 꼬꾸라지네요. 네. 그리고 185조 깨졌다 이제 다시 185조 근처인가? 네. 그리고 업종별로 봐도 참 뭐 에너지 업종 저 일부 제외하고는 전부 다 지금 최근 1개월 동안에 EPS 전망치가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걱정스러운 요인이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오늘 아침에 저도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봤는데 저희 거래소잖아요. 거래소 시가총액이 아침 기준으로 1,899조였어요. 근데 이제 저게 185조 정도 수준이라면 뭐 10배 남짓한 거잖아요. 네. 10점 블라블라 배인데 그러면은 뭐 아주 싼 건 아니지만 한국 역사상 그렇다고 비싼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우리가 비쌌을 때 14.4배 좀 넘는 수준까지 올라갔었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저렴한 영역이고 거기다가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작년도 IPO해서 높은 정말 그 상상을 초월하는 PR 배수를 가지고 있는 애들 빼주면 멀티플 배수 10배 언더로 떨어질 것 같거든요. 100조짜리도 있고 하니까 네. 걔네들만 빼주면 그러면 싼 영역은 맞죠. 한국은 뭐 그렇게 계산하면 이제 절대치도 좀 싸졌다라고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익 대비. 네. 근데 이제 외국인이 빼고 계산을 해줄까? 그건 좀 의문이네요. 근데 어차피 그거 뭐 인덱스 사는 사람 아니면은 그렇게는 접근 안 하죠. 업종별로 접근하고 기업별로 접근을 할 테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몇몇 기업은 고퍼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니 작년에 IPO 한 기업들 뭐 50배, 100배 사이에 있는 기업들이 여전히 많으니 그 기업들 빼고 나면 전반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멀티플은 상당히 낮은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있다라고 봐도 틀리진 않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뭐 싼 거 잘 찾아야 되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FN 가이드 조사를 보면요. 증권사 3곳 이상이 팔로우하는 추정치가 있는 상장사 226개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조사를 했는데 절반 이상이 7월 말 대비 8월 말에 최근 한 달 동안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망치가 37%만 상향이 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전력의 예상 적자폭이 한 달 사이에 4.8조에서 6.5조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기 요금 인상 계획이 일단 지난번에 발표했던 4분기 요거 이외에는 지금 발표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유가일수록 비용 부담이 늘어나죠. 고환율일수록 또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요 환경이 계속 지속되면서 전망치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 섹터 특히 롯데케미칼, SKC, 금호석유 이쪽에서는 참 유가가 올라가면서 이제 비용이 늘어나는데 전망 수요 그 소비가 좀 둔화되면서 제품 판매 가격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품 스프레드 마진이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쪽에서 실적 하향이 좀 크게 일어나고 있고요. 게임주도 뭐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막 반토막씩 40% 이상씩 떨어지는 이런 정보들이 좀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형주는 그나마 좀 떨어지는 폭은 다행인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영업이익 컨센이 13조 5,500억 정도가 됩니다. 기존에 한 16조 정도 됐었죠. 네, 최근에 별로 이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3조 1,000억 정도. 요것도 한 2% 내외만 감소가 됐어요. 한 달 동안에. 근데 장비주들 같은 경우에는 유진테크 51% 감소, 원익 IPS 27% 감소, SFA 반도체 22% 감소. 소부장으로 갈수록 이제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는데요. 노구장 센터장님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인하우스 재고를 메모리 업체들이 많이 늘리고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고는 있지만 그 이상으로 좀 수요가 많이 둔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 가격 하락폭이 좀 굉장히 커지고 있고 장비 투자 스케줄도 최근에 좀 지연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소부장 실적 하향치가 실적 추정치가 좀 하향이 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도 최근 소부장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 6개월 동안 그 실적이 좀 이렇게 별로일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좀 내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기존에 이제 PC 드램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분기 단위로 계약을 했는데 이것도 월 단위로 계약이 좀 바뀔 정도로 업황이 좀 좋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요. 서버 드램도 참 믿는 구석이었지만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셋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벤더들이 특히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인데요. 그렇겠죠. 오더컨 영향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9월달 공장 가동률이 최저치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작년도에 가동률이 한 90%대까지 거의 풀가동 가까이 돌아가던 회사들도 최근에는 5, 60%대까지 하락한 이런 회사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심각하죠. 네, 코로나 시기를 빼고 계산을 해도 2019년 대비 올해 평균 가동률이 한 12% 정도 하락을 했으니까 전체적으로 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여기에는 당연히 전방 수요 둔화가 있겠죠, 원인이. 핸드폰이 좋아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안 바꿔서? 핸드폰을 잘 안 바꿔서. 예, 옛날보다 너무 핸드폰이 좋아져가지고 바꿀 필요. 옛날에 막 예를 들어 2년 반, 3년 쓰던 거를 이제 4년, 5년 막 이렇게 쓰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핸드폰도 좋아진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을 바꾸는 가장 큰 이유는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같거든요. 그게 너무 2년 정도가 지나면 그게 좀 체감이 많이 돼서 네. 그리고 또 2년 정도 지나면 이제 약정도 끝나니까 바꾸고 싶은 마음이 좀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복합적인 원인인 것 같은데 일단 스마트폰 출하량 목표치도 삼성전자에서 많이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올해 초에는 한 3.3억 대 정도 팔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네, 큰 소리 방방 쳤죠. 그래도 야, 그거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근데 2분기 들어서 2.7억 대로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는 이것도 안 될 거다. 2.6억 대도 안 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대수가 애플하고 붙네. 네, 그렇죠. 붙어. 와. 근데 이 ASP가 2배 차이 나니까 정말 어떻게 이렇게 같은 분야에서 사업을 하는데 두 배 더 나을걸요? 2배 더 나죠. 네, 850불 정도 800불 넘어가니까 네, 아마 300불 되기 힘들 건데 300불 정도. 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뭐가 폭발한 것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깜짝 놀랐어요. 천둥 치는 줄 알았어. 네. 천둥 치는 줄 알았어.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0.67% 정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시장 대비 좀 빠졌지만 오늘 뭐 심텍, 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뭐 해성 DS 뭐 이런 종목들 보면 뭐 4%에서 뭐 7%대까지 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핸드셋도 오늘 인탑스라는 회사는 6%대나 좀 많이 빠졌고요. 네. MC넥스, 시피겐코리아, 세경하이테크, 옵트론텍, 파트론 다 1%에서 3%대씩 오늘은 좀 소부장과 핸드셋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아주 좋은 중견 회사들인데요. 네, 계속 이 전방 업황이 언제쯤 돌아설지 좀 모르겠네요. 아직까지는 좀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핸드폰에 충격받았다 뻥 하는 소리에 충격받아가지고 지금 가슴이 덜렁덜렁거리네. 놀래라. 너무 놀래가지고. 네. 좀 마이크로 좀 크게 전달이 좀 안 됐을지 모르겠네요. 네. 예. 저희한테는 거의 귀 터지는 줄 알았어요 방금. 폭탄 터진 거지. 야, 지금 누가 자빠졌나 봐 문에다가.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깜짝 놀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리고 너무 안 좋은 얘기만 했는데 이익 추정치가 오히려 상향되는 업종도 뭐 많지는 않지만 있긴 있습니다. 네. 뭐 항공회사도 그렇고요. 2차전지 그리고 지주회사도 3분기 영업이익은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46% 최근 한 달 동안에 전망치가 늘어났고요. 에코프로비엠 49%, SL 37%, 한화 31%, SK 11%. 근데 오늘은 2차전지가 이렇게 전망치는 올라가는데 좀 주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도 계속 하향하고 하락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3% 정도 주가가 하락했고요. 네. 코스모 신소재, 코스모 화학도 5%대 하락. 에코프로, 첨보, 동화기업, 일진머티리얼즈, SKC도 2% 내외로 하락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향이 됐다. 여기서 지금 아까 185조 정도잖아요. 거기서 얼마나 꼬부라질지는 모르겠는데 좀 주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거래소 기준으로 그 1900조가 조금 안 되는 수준까지 이제 밀렸으니까 가격 반영은 상당히 된 거죠. 여기서 실적이 한 번 더 꼬꾸라져야 주가가 더 꼬꾸라지는 상황들이 그냥 총액 기준입니다. 이건 또 총액은 너무 러프해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그런 감안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완성차 업체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는 상승했어요. 굉장히 아웃퍼폼을 잘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인플레 감축법에 좀 보조금을 못 받는다 이런 이슈가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좀 돌파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의선 회장도 최근 미국 출장을 마치고 귀국을 했고요. 오늘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고위급 협의를 위해서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고 합니다. 출국해서는 이제 무역 대표부 대표와 상하원 의원들을 좀 만난다고 하고요. 법안에 대한 뭐 우려를 표명하겠다, 한국 기업의 차별 대우 개선을 요구하겠다 여러 계획들을 지금 갖고는 있습니다. 네. 이것도 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좋겠네요. 아직 미국 공장에서 가동을 하기까지 시간이 좀 몇 년 남았잖아요. 그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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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반대로 조금 더 길게 보면 지금
BMW와 폭스바겐 경영진들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유럽하고 북미 시장에서 신규 주문은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특히 이제 신차 판매 증가율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 보이고는 있는데요. 신차 판매가 증가는 하고 있지만 이 증가율이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NH증권에서는 이 신차 판매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의미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 감소를 의미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몇 번 말씀드렸던 내년도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지속되면 그렇게 가격이 높은 신차를 계속 이렇게 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좀 우려를 좀 했었는데 이게 조금 기미가 조금씩은 보이고 네.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단기적으로는 이제 워낙 약세 환경에서 수출도 지금 뭐 환경이 좋고요.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좀 해소가 되면서 판매량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뭐 최근에 주가는 좀 어느 정도 반등은 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그거죠. 아무래도 이제 금리가 높아지고 그러면 소비 여력의 일부 훼손이 있을 가능성이 있고 고금리 상태가 지속될 거면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질 수 있고 그러면 가장 비싼 내구재를 옛날처럼 많이 살 수 있을 것이냐. 이렇게 막혔던 거가 풀리고 나면 말이죠. 네, 계속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핸드폰 수요도 둔화되는 걸 걱정하는데 그보다 훨씬 몇십 배 비싼. 나는 핸드폰은 안 줄 알았어요. 핸드폰이 왜 줄어? 핸드폰은 계속 써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도대체 왜 줄까? 옛날보다 교체 주기가 좀 길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특별히 개선되는 사항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큰 혁신이 일어나는 게 이젠 없죠. 뭐 지금 약간의 기능 개선 정도죠. 5G도 뭐 4.5인데 진짜 5G가 오는 것도 아니고 네. 갑자기 가벼워졌는데 배터리가 막 50% 증가하고 뭐 이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이 없으니까 바뀌질 잘 않는 것 같아요. 네. 다만 기존 기능도 굉장한 큰 폭의 성능 개선이 일어나면 그래도 자극을 할 텐데 네. 애플이 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애플페이도 최근에 계속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네. 뭐 시장에서 조금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뭐 확실하게 이야기 드릴 수는 없지만 네, 참 무섭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 흰남노가 지금 오늘도 좀 태풍이 좀 많이 치고 있는데 하루 종일 비 오고 있죠? 네, 지금? 내일 본격적으로 이제 한반도에 좀 상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이 빛 속에 태풍이 소멸되고 있었으면 좋겠다. 에너지가 방사됐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오늘 뭐 요 우려 때문인가요? 여행이랑 항공주들이 오늘 좀 하락을 했는데요. 운항 차질도 실제로 좀 많이 있고 있는 상태예요. 오늘 이제 전국 공항에서 국내선 항공편 한 514편 중에 절반 이상인 332편이 결항이 됐다고 합니다. 제주공항이 132편으로 제일 많았고요. 김포공항이 117편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뭐 국내선 전형적인 이제 제주도 여행 가는 네. 김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노선이 많이 취소가 됐고요. 주가 측면에서는 뭐 단기적인 영향에 그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당장 비 예보만 봐도 저도 요즘 그 테니스를 좀 열심히 치려고 예. 비 예보를 엄청 많이 자주 보는데 화요일까지 좀 오다가 그 다음은 별로 없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됐던 폐기물 처리 업체 예전에 태풍이 치고 비가 뭐 홍수가 나고 이러면 항상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했었는데 보니까 지난주에 이미 많이 올랐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금요일부터 조금 이제 피크아웃 기미를 보이더니 오늘부터는 조금 하락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네, 오늘 뭐 티웨이항공, 한진칼, 진에어, 대한항공, 에어부산 다 1에서 3%대씩 하락을 했고요. 하나투어, 노랑풍선도 3%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에 좀 반등을 좀 했죠. 근데 강성부 펀드가 최근 오스템 임플란트를 매수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6거래일간 기타 법인에서 60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 헤지펀드에서 130억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는데 이 정도로 큰 규모로 들어올 거는 이제 강성부 펀드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업계에서 들리고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6거래일 동안 한 40%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펀드와 오스템 임플란트 측에서는 뭐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한진카를 예전에 강성부 펀드가 KCGI가 이제 매입을 했잖아요. 지분을 매입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오너 일가가 지분이 28%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는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합치면 지분이 20%입니다. 그때보다 한진칼보다 훨씬 더 지분 구조가 취약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미국계 운용사에서 7% 갖고 있고 KB자산운용 5%, 국민연금 5%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KCGI가 뭐 7% 이상 이렇게 지분 취득을 하면 적대적 M&A도 뭐 염두에 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오늘 뭐 덴티움, 디오, 덴티스가 뭐 2에서 4%씩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최근에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가 많이 반등을 하면서 같이 따라 올랐었어요.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네. 그래서 이 VBP 정책으로 좀 우려가 컸었는데 오히려 이게 시장을 더
늘리는 게 아닌가? 가격은 조금 떨어지지만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면 오히려 수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따라 올랐다가 오늘 나온 보도를 보니까 그것 때문이 아닌가? 이 펀드의 수급 때문이었나? 라고 하면서 오늘은 좀 조정을 받았습니다. 요즘 재밌습니다. 고려아이언도 그렇고 뭐 조금 먼 얘기긴 하지만 하나도 그렇고 몇몇 기업들이 지배구조 관련해서 지분 관련해서 이야기가 톡톡톡톡 나와요. 그렇죠. 제가 보기엔 성장률이 없는 상황에서 저 같아도 제가 돈이 저한테 진짜 억만금은 있지. 수천억만금 있으면 수천억만금 있으면 사버리겠어. 회사 살 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지금 1,000억짜리 회사를 내가 한 1,500억 주고 산다고 해도 해체하면 한 5천억 정도를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애들이 한두 개가 아니거든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뭐 성장률도 없고 그런데 그렇게 바이아웃 하겠다 마음을 먹을 수 있는 애들은 얼마든지 뛰어들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회사들의 가장 취약한 점은 대주주 지분율이 너무 높다는 높죠. 거. 그게 좀 문제죠. 예, 제가 말씀드린 요런 가라는 대주주 지분율이 보통 다 알고 있어. 이거 우리 회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래서 50% 이상 들고 있죠. 근데 어찌되었거나 뭐 그런 활동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이 있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한국에는 지금. 네. 네, 그리고 오늘 뭐 노루홀딩스도 남매 간의 경영권 분쟁 기대감 때문에 오늘 좀 급등을 했습니다. 노루홀딩스도 9%, 홀딩스 우선주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뭐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경영권 분쟁 관련 이슈가 해소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8월 26일 날 그 반도그룹 조원태 회장과 대척점에 섰던 그런 쪽에 지분이 약 17% 있었는데 블록딜로 좀 대부분 매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KCGI와 반도그룹과 조연아 전 부사장이 이렇게 연합이었는데 셋 다 지분을 좀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경영권 분쟁이 이제 더 이상 없겠구나 이런 우려 기대감이 해소가 되면서 최근에 주가가 좀 계속 빠지고 있고 오늘도 3.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뭐 일각에서는 아직 경영권 분쟁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거라고 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 반도그룹의 17% 지분을 누가 가져갔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만, 네, 어쨌든 주가는 좀 하락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주식형 그 액티브 펀드의 수익률 현황.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공모 펀드들 얘기하는 거죠. 네. 네, 옛날에 소위 말하는 펀드의 대명사라고 불렸던 주식형 펀드. 네, NH증권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순자산 50억 이상인 액티브 주식형 펀드 170개를 조사를 했습니다. 네. 절반에 가까운 84개의 펀드가 코스피 지수 구성 비율과 유사하게 운용을 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 위로 갈수록 BM, 이 벤치마크 코스피 지수 대비 얼마나 잘했느냐. 제일 위에 있는 게 한 10%에서 15% 가까이 요 사이 정도 더 잘한 거죠. 네. 그리고 제일 아래로 가면 마이너스 20% 근처죠. 그러니까 제일 잘한 데는 시장 대비 한 10% 정도 잘했다. 제일 그렇지. 못한 데는 네. 마이너스 20% 시장보다 더 못했다. 근데 지금 10% 잘했다고 하면 올해 기준으로 10% 잘했다고 하면 보합 아니죠. 안 되는 오늘 거죠. 연초 대비 코스피 지수가 어제 종가까지 해서 마이너스 19%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잘한 게 마이너스 9%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이너스를 네. 피하기가 정말 어려웠던 오늘 올해 한 해 시장이 펼쳐지고 있고, 제일 못한 데는 근데 마이너스 20을 추가해야 되면 마이너스 거의 40%에 육박하는 굉장히 좋지 않은 수익률인데, 왼쪽으로 갈수록 이 코스피 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운용하는 패시브 펀드처럼 운용을 하는 네. 요런 펀드라고 보면 되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코스피 구성 비율과 좀 다르게 운용을 하는 쪽인데요. 뭐 당연히 뭐 상식적으로 코스피 지수하고 비슷하게 운용할수록 거의 상대 성과는 0%에 가깝게 포진을 많이 하고 있죠. 그리고 보면은 한 80%에 제일 많이 포진되는 거 보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 펀드들이 그 벤치마크라는 걸 쫓아가는 게 7, 8할 이상 끌고 간다고 했잖아요. 네. 인덱스하고 똑같이 거의 그러네요. 그게 보여지네요. 저 그림에서도. 네, 사실 뭐 운용업계 현황을 이제 친구들 통해서 들어봐도 실제로 많은 펀드들이 패시브처럼 운용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액티브가 죽는 거야. 네, 그 액티브 시장이 많이 쪼그라들고 있죠. 아니 근데 막말로 조금 깨질 때 깨지더라도 좀 잘해야지. 잘하는 펀드들이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근데 못하는 펀드가 비중이 훨씬 많네요. 벤치마크보다 그렇죠. 못한 좀더 게 더 많죠. 많아요. 밑에 점이 더 많이 찍혔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수록 시장과 다르게 한번 열심히 한번 아웃퍼폼 내려고 시장과 다른 종목들을 열심히 발굴한다는 건데, 그렇게 하는 펀드들이 잘하는 쪽은 아웃퍼폼 많이 하지만 또 못하는 쪽은 또 언더퍼폼도 굉장히 많이 하는. 숫자적으로는 언더퍼폼이 더 많다. 이러니까 액티브 펀드가 종말을 향해 가는구나, 멸망을 향해 가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너무 안타깝네요. 저희가 잘해봅시다. 네, 화이팅 해보시죠. 저희가 잘해봅시다. 잘하려고 하는데 시장이 너무 안 받쳐주네. 플러스 나는데 지금 며칠째 지금 2주일째 지금 일주일 반째 오전에 플러스 오후에 마이너스 오전에 플러스 오후에 마이너스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갈 길이 멀죠. 돌겠네. 네. 빨리 올해 플러스로 수익률 전환하는 그때가 빨리 오길 일단 바랍니다. 올해 거 빨리 찾고 작년도 고점을 또 찾아야 되겠죠. 네. 전진해 봅시다. 네, 그럼 저희는 오늘 연합 인포맥스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 안녕.